근데 안 보여. 성혁이 오빠다. 김성혁 화이팅! 성혁이 형 혼내주고 싶어. 가볼래? 아니야. 너 숨 아껴야 돼. 저수령이 남았어? 어. 성혁이 형 오지게 빨리 가는데? 이거 저수령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맞는데? 이게 더 흐른다고? 어. 2.2km밖에 안 남았는데? 난 7km 남았다고 뜨는데? 어. 이거 저수령이래. 아, 진짜? 어. 정상에서 와? 나 버리는 거야? 아, 그럼 나 160으로 갈 테니까 너 가. 내가 찍었어? 아니, 안 돼. 강아지가 노래 보고 있다. 가고 싶어? 아니야, 아니야. 가도 돼. 하나. 정상에서 보자. 미안해. 미안해. 가도 돼? 안녕하세요. 주성주는 그렇게 랩을 키고 저수령 정상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저를 버리고 과연 몇 명을 제치고 정상을 올라갔는지 우리 같이 세어볼까요?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사이 5명을 제치고 올라왔고 방금 2명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나가면서 8명 되었어요. 이 카운트는 제가 자막도 같이 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앞에 보이는 치영 오빠와 밍또도 보이네요. 1명도 제치고 치영 오빠, 밍또 그 옆에 2명까지 제치고 올라갑니다. 정상에서 봬요. 저한테도 정상에서 보자라고 하고 올라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정상에서 보자고 하면서 올라가는 게 왜 이렇게 얄미울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이에 몇 명을 제쳤는지 제가 빨리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는 8명을 제치고 올라왔고요. 지금 2명 더 제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분이 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명은 다시 빼도록 할게요. 이제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썰을 풀어보자면 저는 작년 10월쯤 입문을 하게 되어서 뭐 그랑폰도나 대회에 대한 경험이나 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성준이랑 첫 대회를 나왔고 완주할 수 있게끔 뭔가 동기부여를 받고 중간중간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밍돈의 팩이랑 같이 타고 싶다는 마음을 성준이가 조금 도와주겠다고 해서 평지는 제가 최대한 붙어가고 어필에서는 제가 파워를 130, 140으로 아껴가면서 붙어갈 수 있게끔 성준이가 지금까지 저수령 전까지는 도와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어필인 저수령에서 성준이가 저를 이렇게 버리고 갈 거라고는 마치 상상도 못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중간에 협의라도 했다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이게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정말 갑작스럽게 생긴 이벤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점점 그 울분과 서운함과 여러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막 섞여서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막상 저를 버리고 완전 개처럼 침 질질 흘리면서 올라갈 것 같았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저를 챙기려는 힘을 조금씩 남기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저의 눈에는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안 보였으면 아마 지금쯤 영상 편집을 안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집에 돌아가면서 성준이가 저수령에서 100명 정도는 넘게 제치고 올라갔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50명을 세고 있네요. 지금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페달을 밟고 있을까요? 오른쪽 상단의 지도를 보면 이제 한 5분의 1 정도 올라온 것 같거든요. 얼마나 더 열심히 올라가는지 같이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저 멀리서 보였던 성혁이 오빠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성혁이 형 같이 가요. 성준이가 이렇게 열심히 타면서 저수령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조금 TMI일 수도 있지만 저랑 성준이랑 어딘가 뭐 투어를 갔던지 아니면 운동을 하러 갔던지 어떤 환경에서 저랑 성준이의 페이스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어필 같은 구간에서는 성준이가 먼저 올라가고 저는 저의 페이스대로 올라간 다음에 성준이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중간 정도에서 이제 저를 만나서 저랑 다시 페이스에 맞춰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란폰도는 한번 올라가면 그 코스 자체를 거꾸로 내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제 힘으로 그 저수령 정상까지 가지 않으면 성준이를 다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고 이때 저의 변속이 아직까지 안정화가 안 되어 있어서 아우터에서 이너로 내릴 때 가끔씩 체인이 씹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막 발생을 하니까 이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약간 서러움이 계속 제 마음에서 북받쳐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하다 보니까 벌써 100명이 되었네요. 가다 보니 우진 오빠와 세연 오빠를 만났는데 성준이는 참 예의가 바른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까지 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란폰도를 다 마치고 저희끼리 뒤풀이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지만 이때 성준이의 모습을 본 세연 오빠와 우진 오빠는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가도 괜찮은지, 소나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소나는 정말 괜찮을지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이 걱정을 했고 지금처럼 친한 상태였다면 아마 뒤통수를 잡고서라도 다시 소나한테 보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지금은 웃으면서 나눌 수 있는 지금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고통은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서럽고 어렵지만 하루 뭐
몇 시간만 지나도 기억이 미화되잖아요. 저는 지금 이 그란본도의 기억이 너무너무 즐거웠고 행복했고 또 되게 뜻깊고 인상 깊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고포르 영상들을 편집하고 돌려보면서 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추억하고 또 즐거움을 회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속도와 케이던스, 파워를 내면서 저수령을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금방 도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길게 느껴졌고 하필 그때 제 가민에서 GPX 파일을 제대로 읽지 못했는지 계속 21km가 남았다고만 뜨고 내가 얼마큼 왔는지 또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아예 확인할 수조차 없었던 상황이니까 정말 막막하고 그래서 더 이게 계속 겹겹이 감정이 쌓여갔었던 것 같아요. 짧은 평지와 약다운 일이 끝나고 이제 다시 오르막이 시작되는데 이 오르막에서 머리를 쳐박고 열심히 올라가는 수성준의 모습을 잠깐 동안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여 보자면 출발하고 나서 페이스가 조금 빨랐거든요. 전체적으로 완전 큰 팩이 이루어져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떨어지면 안 됐었고 그렇지만 또 아침부터 부랴부랴 준비하고 나오느라 몸에 워밍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강도의 인터벌을 제 몸이 감당하기에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터벌이 발생할 때마다 생각보다 많은 힘과 에너지를 써야만 했고 호흡도 엄청 가파르고 너무너무 힘들어 했어요. 초반부에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성준이도 많이 도와주기도 했는데 이제 성준이도 저를 도와주면서 많이 파워를 쓰기도 했고 근데 저도 제 나름대로 너무 파워를 많이 썼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너무너무 높고 오래 올라가야 하는 저에게 정말 큰 산과 같은 저수령을 혼자서 올라가야 한다라는 이 생각이 너무너무 외롭고 슬프고 막 무슨 진짜 온갖 오만 가지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계속 이렇게 겹겹이 둘러싼 상태로 그래도 어쨌든 이곳을 벗어나야 하는데 이곳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내가 클릿을 빼고 끌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냥 안장에 앉아서 꾸역꾸역 밟고서라도 올라가느냐 였는데
어쨌든 제가 너무너무 수만 가지 고민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하지만 끝까지 끌발을 하지 않고 꾹꾹꾹 저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수령 자체가 제가 무조건 못 올라가고 아니면은 막 뭐 DNF를 해야 하고 그런 코스 자체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냥 저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그냥 그 시간 안에 컷인만 할 수 있게끔 그냥 완주의 목적을 두고서 가면 됐었는데, 초반에 그 많이 쏟아졌던 그 에너지에 타격이 너무 힘들기도 했고, 그냥 그때 당시에는 성준이에 대한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그냥 자전거를 이제 그만 타고 싶다? 안 타고 싶다? 막 이런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멘탈이 많이 털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나긴 어필은 도대체 언제 끝이 나는 걸까요? 정상까지는 이제 거의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성준이가 이렇게 열심히 자기의 힘을 다 쏟아부으면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되게 성취감이 있다고 저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몸이 오르고 또 지금보다 훨씬 잘 타졌을 때 이런 기분을 저도 한번 느껴보고 공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했어요. 저도 언젠가 몸이 오르고 지금보다 잘 타지는 날이 왔을 때 정말 성준이가 느꼈던 그러한 감정을 저도 느끼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전거 타는 거 너무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자전거 타면서 내가 몸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체감이 되어질 때 그거에 대한 성취감도 너무 즐겁고 되게 동기부여 되는 것 같아요. 성준이가 너무 열심히 올라가다 보니까 성준이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보이는데, 제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었어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쳐다볼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쯤에서도 한번 고비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만 타고 싶기도 하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타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멘탈이 나가 있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멈춰서 1시간, 2시간 뭐 회수차를 기다리는 것도 제가 또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중에 생각해보면 또 그거 나름대로 속상할 것 같아서 꾸역꾸역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필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저기 앞에 익숙한 자전거 한 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저를 이 저수령에서 거의 구원해주다시피 해주셨던 킹성혁 오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글을 쓰고 있었지만 되게 속상해 보였던 저의 얼굴이 보였는지 저에게 와서 이렇게 계속 말을 걸어주면서 제가 저수령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저를 챙기면서 저수령을 같이 올라가 주셨거든요. 성준이가 저를 버리고 간 거에 대해서 오빠랑 이야기를 나누고 오빠가 저의 편을 들어주는데, 그 편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울면서 정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꾸역꾸역 참으면서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몇 킬로가 남았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내가 이 굴레에서 얼마나 더 가야 벗어날 수 있는지, 목적이 필요했고 얼만큼 밟아야
내가 다시 쉴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금 나에게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싶었는데 성혁 오빠가 그 몇 킬로가 남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를 다시 다독이기 시작했어요. 이때쯤 정도 왔을 때 제가 아우터에서 이너로 내릴 때 한번 체인이 또 씹히는 현상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바로 클릿을 빼고 잠깐 멈추게 되었었어요. 성혁 오빠가 도와주려고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엮여져 있는 게 해결이 돼서 다시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울지 않고 씩씩하게 정상까지 올라가자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열심히 힘을 내서 올라가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지도를 보니까 이제 저수령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를 지나갈 때쯤에 지금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조금만 더 앞으로 가다 보면 저수령 이제 보급지가 1km 남았다. 저수령 정상이 1km 남아 있습니다. 라는 푯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거를 보고 조금 마음의 안도를 얻게 되었었어요. 하지만 정상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그러니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준에 대한 뭔가 서운한 마음이 되게 커져만 갔더라고요. 그래서 주성준을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정말 수만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페달을 밟으며 올라갔어요. 자, 여기 보이네요. 1km 남았다고 보이죠? 제가 이거를 보고 정말 그래도 소나야 잘 참았다. 그래,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데 주성준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약간 이러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성준이는 저 1km가 정말 짧게 느껴졌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1km가 정말 5km 정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아마 성혁이 오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포기하고 끌발을 했던지 아니면 뭐 다른 오만 가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정말 성혁이 오빠한테 감사하다고 인사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성준 가만 보니까 화장실 급해가지고 빨리 올라가서 볼일 보려는 애 같지 않나요? 그 와중에 벌써 243명을 제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하고 또 대견하기도 하면서 참 그렇네요. 슬슬 주성준의 저수령 인성질이라는 영상의 편집을 마무리를 해가면서 저수령을 처음 도착했을 때 저의 마음과 한 번에 빵 하고 터져버렸던 저의 그 울음 사건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 지금까지 영상을 보면서 저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성준이가 거의 제가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저에게 잘 보이는 곳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주성준을 발견하자마자 이게 너무 미운데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성준이의 모습에 또 그러니까 정말 많은 감정들이 또 결합이 되면서 그냥 엄마 잃은 아이가 엄마를 찾은 것처럼 막 눈물이 펑펑펑 쏟아내렸어요. 꺼이꺼이 울면서 근 2년 만에 거의 제가 이렇게 펑펑 울어봤던 적이 있었나 하는 마음으로 울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쓸 겨를도 없이 그냥 눈물을 왈칵왈칵 쏟아내면서 성준이에게 나는 이제 너랑 자전거를 안 타겠다. 그렇게 운동이 좋으면 너 혼자 운동해라. 나는 이제 너랑 대회에 안 나갈 거고 설악 그란본도도 너 혼자 나가서 너 혼자 운동해라. 이런 식으로 울면서 막 얘기를 했고 성준이는 그런 저의 모습에 당황해서 미안하다 뭐 달래주기도 하고 달래는 게 먹히지 않는 것 같자 뭐 이해를 시키려고 저를 설득하기도 하고 참 안녕하세요. 여러 방면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저수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수령에서 정말 꺼이꺼이 울고 있는 여자는 제가 맞고요. 또 저수령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헬멧을 벗고 머리 박고 있었던 남자는 성준이가 맞습니다. 아무튼 254명을 제치고서 올라온 주성준 너무너무 칭찬하기도 하고 그래도 잘했다라고 격려해주고 싶기도 하네요. 성준이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혼이 나서 더 이상의 혼은 내지 않으셔도 되니까 성준이에게 그냥 잘했다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수령 그란폰도 영상을 최대한 빠르게 편집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